반갑습니다. 올백만점 렛츠고 올레과학의 이명랑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28강입니다. 28강에서는 힘과 운동의 관계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출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기출 포인트 첫 번째는 갈릴레이 사고 실험과 관성의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고 실험이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사고는 논리적으로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해서 관찰하고 결과를 얻는 과정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실험하는 것을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어떤 사고 실험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속력 변화와 힘, 그리고 속력 변화와 질량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관성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요. 자, 관성 하면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갈릴레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관성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용어를. 자, 한번 살펴볼게요. 갈릴레이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지금 어때요? 이 빗면에 A의 쇠구슬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마찰이 없다. 바닥면 사이에 마찰이 없다.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없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원래 위치로 가기 위해서 자, 여기 B에 위치했을 때는 요만큼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갔고요. 자, 레일을 좀 더 완만하게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똑같이 A와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만약에 레일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되어 있다. 그럼 외부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우리 친구들 얼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아무도 터치 안 하고 있으면 얼음한 상태로 그대로 멈춰 있겠죠. 따라서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력이 일정하고 운동 방향도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게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고 실험 볼게요. 전제 조건은 레일의 공 사이와 공과 레일 사이에는 마찰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다라고 했을 때 레일이 급격할 경우, 레일이 완만한 경우 자, 상관없이 원래의 위치에 있던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레일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무슨 운동을 할 것이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다면 원래의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요 의미가 바로 우리가 배울 내용 관성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관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중요합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또는 알자의 힘이 0일 때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알자 힘 기억나시죠?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을 알자 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알자 힘의 합력이 0이에요. 그럼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는 거와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알자 힘이 0일 때는 물체가 처음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자, 중요합니다.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자, 이 성질을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 관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있어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겠죠. 자, 이때 작용하는 성질은 무슨 관성? 정지 관성이다. 계속해서 무슨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정지 상태를 유지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m/s의 속력으로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운동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아야지만 똑같이 2m/s로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RGM이 0이다라는 것은 자, 무슨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운동하려는 성질인 운동 관성에 의해서 운동 상태,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관성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관성의 정의 이제 아셨죠? 자, 그럼 지우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RGM이 0일 때 물체가 처음에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자, 우리 친구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관성이라고 합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각각의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이 작용한 것이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마인드맵으로 하나하나 가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관성의 크기는 선생님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관성의 크기는 우리 그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이 그네, 자, 이렇게 좀 나름 예쁘게 그려볼 겁니다. 자, 이게 그네가 있어요. 자, 지금 그네가 두 개가 있죠. 자, 한 친구는 됐다 큰 친구. 자, 한 친구는 굉장히 작은 친구가 그네에 앉아 있어요. 선생님이 동일한 힘으로 뒤에서 밀어줄 거예요. 자, 지금 이 친구 이름은 A 친구 해줄 거고요. 이 친구 이름은 B 친구 해줄 겁니다. 자, 같은 크기의 힘이에요. 같은 크기의 힘으로 선생님이 요이 땅 하고 밀어줬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누가 더 안 밀려요? 다시 얘기하면 누가 더 안 움직이겠어요? 그렇죠. 무거운 A가 더 움직이지 않아요. 원래는 어떤 상태로 있었다? 자, 정지 상태로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힘을 줬더니 안 움직이는 A는 원래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어떤 관성이 작용했어요? 정지 관성이 작용이 됐습니다. 정지 관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 우리 질량이 클수록 정지 관성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론 내려볼게요. 관성의 크기는, 자,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의 크기도 증가한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관성의 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하면 요 근에 생각해 주세요. 무거운 친구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정지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네가 잘 밀리지 않는다. 요 내용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실생활에서 이러한 관성의 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실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자, 어떤 관성에 의한 현상들의 예가 있는지 살펴볼 건데, 자, 구분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정지 관성의 예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운동 관성의 예. 자,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정지 관성의 예는,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금방 할 수 있어요. 컵에다가 위에 종이를 깔아놔요. 그 다음에 동전을 종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종이를 순식간에 제거하면 동전이 아래로 쏙 들어가겠죠. 왜? 동전은 원래 있던 요 위치에 있으려는 무슨 관성에 의해서, 정지 관성에 의해서 컵 안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정지 관성의 예예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친구들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급출발했어요. 자, 급출발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 앞으로 쏠리나요? 뒤로 쏠리나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뒤쪽으로 쏠리게 될 거예요. 왜? 우리 아까는 어디 있었어? 원래는 요 위치에 있었는데 앞으로 출발하니까 정지 관성에 의해서 다시 뒤쪽으로 가려는 힘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따라서 급출발할 때 뒤쪽으로 쏠리는 현상, 요게 정지 관성의 예죠. 자, 그럼 반대로 운동 관성의 예는, 자, 버스 볼 거예요, 역시.
자, 이제 버스를 볼 건데, 이번에는 막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급정거를 하게 된다. 그럼 우리 친구도 어느 쪽으로 쏠리나요? 앞으로 쏠리게 되죠. 자, 우리 기사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와야 됩니다. 창피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버스가 급정거했어요. 원래는 운동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급정거하게 되면 우리는 운동 관성에 의해서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급출발할 때 버스 뒤쪽으로 쏠리는 것은 정지관성의 예고, 급정거 시 앞으로 쏠리는 것은 운동관성의 예다.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정지관성의 예 또 하나 살펴보면, 자, 요거 있어요. 자, 이거 뭐게요? 자, 선생님 잘 그린 거 맞나? 이거 휴지. 자, 우리 친구들 휴지예요. 자, 우리 화장실에서 휴지 사용할 때 양손 이용해서 휴지를 뜯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이 듭니다. 휴지 탁 잡아당기죠. 자, 그랬을 때 아랫부분의 휴지를 탁 하고 잡아당겼을 때 위쪽에 있는 휴지가 원래 상태의 정지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이 돼요.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아랫부분의 휴지가 잘라지게 되겠죠. 자, 이것 또한 정지관성의 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운동관성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운동관성의 예. 자, 우리, 자, 톡톡톡 해가지고, 후추를 뿌릴 겁니다. 자, 후추를 뿌릴 때, 이렇게 갖다가 정지하게 되면 후춧가루가 선생님이 뚝뚝뚝 흔들었어요. 그럼 흔들었을 때 위아래로 올라갈 때 이 후추, 자, 이렇게 할까요? 선생님이 내렸어요. 그러면 이 후추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에 의해서 아랫부분으로 후추똥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후추가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운동관성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관성에 의한 현상들 굉장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관성이 아닌 것은 또는 관성인데 정지관성인 것은 또는 운동관성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성도 어떤 관성의 예인지 구분지어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추가 있고요. 추가 양쪽 실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자, 매달려 있고 위쪽에 있는 실이 A고 자, 아래쪽에 있는 실이 B라고 할 겁니다. 자, 이때 실을 세게 당겼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당겼을 경우에 어느 부분에 끊어지느냐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 천천히 당기면 추의 무게하고 중력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얘도 무겁고 중력도 무겁기 때문에 천천히 당긴 경우는 A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세게 잡아당기면 추가 원래 위치에 있으려는 무슨 관성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추의 정지관성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끊어지게 된다? 세게 잡아당기면 B가 끊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지관성에 관련된 문제로 어느 부분의 실이 끊어지냐라고 묻는 문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들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에서는요, 우리 관성에 의한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고, 이번에는 관성인 듯 하면서도 관성이 아닌 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앞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관성이 아닌 것은 이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대비해서 그 예들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관성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경우 첫 번째, 자, 사과가 아래로 떨어진다. 아래로 떨어진다. 자, 우리 친구들 헷갈리는 친구들 있으면 교재에 꼭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로켓이 발사될 때 가스를 뿜어낸다. 내뿜는다. 자, 이거 있고요. 세 번째,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자, 요런 게 있고요. 자, 여기까지 볼까요? 사과, 로켓.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사과가 아래로 떨어진다. 자, 이건 관성이 아닙니다. 지구 중심 방향에서 끌어당기는 힘.
뭐예요? 중력이 있죠? 자,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체크해 주시고요. 로켓이 발사될 때 가스를 내뿜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로켓을 그려볼까요? 가스를 내뿜습니다. 그러면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이 있고 가스도 로켓을 미는 힘이 있어요. 즉 뭐예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마찬가지로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자, 우리 물가가 있고 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노가 물을 밀고요. 물도 노를 밀어줘요. 즉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이러한 예들이 관성의 예들과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관성의 현상이 아닌 거, 그리고 정지관성인 거, 운동관성의 예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관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속력 변화와 질량, 속력 변화와 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두 번째 파트 속력 변화와 힘의 크기, 그리고 속력 변화와 질량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먼저 알짜 힘의 크기, 그리고 물체의 질량이 속력 변화의 요인이 됩니다. 자, 우리 속력 변화가 클 거예요. 그럼 우리 자동차의 움직임을 좀 더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힘을 주면 되겠죠. 따라서 알짜 힘의 크기가 클수록 힘의 크기가 클수록 자, 속력 변화도 어떻다? 당연히 크겠죠. 자,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알짜 힘의 크기와 속력 변화의 관계 그래프를 나타내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힘의 크기하고 속력 변화는 비례 관계인 이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 우리 무거운 거 있고요. 가벼운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무거운 물체는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속력 변화는 작습니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따라서 물체의 질량이 크다면 속력 변화는 작다.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반비례 관계 그래프인 이런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우리 친구들 시험 문제에 속력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알짜 힘과 물체의 질량과의 관계에서 그래프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래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속력 변화라는 것은 질량에 반비례하고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속력 변화는 비례한다. 자, 뭐에 비례하느냐? 질량분의 힘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질량이 선생님 되게 가격하게 했나 봐요. 자, 질량이 2kg이고 작용하는 힘이 10N이래요. 그러면 이 물체의 속력 변화량은 얼마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속력 변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질량분의 힘 해주면 약분 해주면 속력 변화량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5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속력 변화와 힘은 비례 관계이고 질량은 반비례 관계이다.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럴 거예요. 질량이 다른 예제 볼까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려고 했더니 다른 예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제 1번. 자, 예제 2번은 요 내용이에요. 질량이 5kg이고 작용하는 힘이 20N이래요. 자, 이때 이 친구의 속력이 2m/s였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 질량을 똑같이 하고 5kg으로 하고 자, 힘을 40N 줬다면 이때 속력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속력 변화 볼까요? 질량은 똑같아요. 힘이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기 때문에 속력 변화량은 힘과 비례관계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원래 속력에서 2배가 되기 때문에 속력은 얼마가 될 것이다? 4m/s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 잘 나오기 때문에 공식에 대입해보는 다양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해야겠죠. 우리 다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다뤄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힘과 운동의 관계 첫 번째 시간 가져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연이은 개념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 맞이하도록 할게요. 알찬 내용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